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들 데이비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팝송 수업이고요. 팝송에다가 그냥 팝송 수업만이 아니고 조금 더 징을 넣어서 여기에 뭐 홍보 그리고 브랜딩까지 살짝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원장님들께서 이제 팔로우를 계속 하셨으면은 아시겠지만 제 스타일 자체가 좀 TMI 수업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곡에 대한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엘리멘탈에 대한 TMI를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더 인게이지멘트를 올리고 재미있게 또 아이들이 노래를 그냥 부르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 노래를 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더 이 컨텐츠에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고 더 재미있게 흥미롭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팝송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내용들이 뭐 이런 키워드가 계속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시겠지만 그 어, 아이표 영어를 지향하는 사람이고요. 아이표 영어라는 단어도 처음으로 쓰기 시작을 했었고,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TMI 수업은 too much information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백그라운드 지식들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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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물망 수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물망 수업이라는 거는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이 저기서 배운 내용들과 막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의 그 유니버스 약간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처럼 다 연결되는 것처럼 저희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했던 내용들이 계속 뭔가 막 연결이 되면서 그랬을 때 아이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거를 그 엘레멘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게, 그냥 곡 한 곡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에 대해서도 살짝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곡도 뭔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직접 해보실 액티비티도 있고요. 액티비티라기보다는 이제 원장님들께서, 뭐, 파티스페이스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꼭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원장님들이 어떤 그 타입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요 타입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 눈이 아파갖고 안경을 벗고 하겠습니다. 자, 미리 감사합니다. 네, 블레어 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원장님들, 혹시, 나 엘레멘탈을 안 봤다. 아니면, 나 Steal the Show라는 팝송 들어본 적이 없다. 아, 그런 분 있으실까요? 혹시, 진짜, 주연 원장님, 이럴 수가. 은진 원장님도 다들 너무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그죠? 조금 안타깝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데요. 음, 자, 그러면 오늘의, 모르겠어요. 영화를 보고 사실, 그 다음에 이 곡에 대해서 알고 보는 게 사실 순서가 맞기는 한데, 뭐 반대로 가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게. 근데 저는 당연히 보셨을 줄 알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큰 스포일러는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시고요, 정 원장님. 아, 좋아요, 좋아요. 은정 원장님도 잠깐 들어보았어요. 네. 일단 이 영화 애니메이션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막 애니메이션 엄청 재밌다 보다는 재밌기도 합니다. 뭐 이거는 근데 호불호가 조금 있긴 하지만 재밌기도 한데 무엇보다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꼭 봐야 되는 그리고 보면 더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원장님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 그 노래가 이 라우브라는 가수의 노래예요. 이분이 불렀고요.
Still the Show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그 영화 애니메이션 중간에도 나오고요. 실제로 뭐 영화의 삽입곡이기도 한데 중간에도 나오고 이제 엔딩 크레딧 곡으로도 쓰여서 두 번이나 나와요. 이게 좀 드문 케이스죠. 그만큼 이게 이 곡이 이 영화와 굉장히 블렌드인을 잘 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라우브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 너무너무너무 좋은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곡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All for Nothing이나 Love You Like That 그리고 I'm So Tired 이런 곡들은 뭔가 이제 어, 지금 이 추위가 이상하지만 이 추위가 살짝 지나고 봄바람이 불어올 때 딱 드라이브 하면서 창문 딱 열고 들으면 좋은 곡들입니다. 그래서 꼭꼭꼭 Paris in the Rain 이것도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그리고 전주현 원장님은 영화 5번 봤다고. 와, 그 광팬이시군요. 좋아요. 그러면 더더욱 오늘 강의가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곡들 되게 많고, 말랑말랑한 것도 많은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아무래도 이제 곡들이 아이들이랑 수업하기에 inappropriate한 곡들이 많죠. 아무래도 그냥 팝송들이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 필터링을 꽤 그 센시티브하게 하는 편이라서 웬만한 선전적인 곡이다 그러면은 그냥 탈락이거든요. 뭐 다른 곡들 하면 되니까. 근데 라우브 곡들도 사실 많이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근데 Still the Show는 너무나 좋은 곡이라서 제가 안 그래도 좋아하는 가수가 디즈니 OST를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일단은 곡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그쵸? 곡을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지금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이라면 지금 Now is the time. 그래서 이거를 꼭 집에서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틀어드릴게요. 어, 좋은 곡이죠. 어, 갑자기 마음이 말, 왜 뭉클해졌죠? 웨이드 같은가 봐요, 제가. 어, 네네. 이 곡은 이런 곡이고요. 이제 그 가사도 다 하나하나씩 브레이크다운 하겠지만, 일단 TMI 수업이니까 TMI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가수가 라우브라는 가수인데 저는 항상 뭐 그 원서로 수업을 해도 그 작가님의 TMI를 해주고 아이들한테 그리고 팝송을 할 때는 항상 그 가수의 TMI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더 이 곡을 가까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라우브라는 그 가수의 짧은 TMI를 한번 해볼 건데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음악을 좋아했던 아이로 자랐고 이제 악기도 많이 잘 다뤘대요. 그래서 뭐 기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관악기, 뭐 비올라, 바이올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잘했다고 해요. 근데 밴드를 결성을 해서 뭔가 이제 어, 퍼포먼스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반응이 사실 좋지가 않았었대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기획을 했는데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관객 한 명도 안 왔어요. 0명, 0명. 그래서 이게 내가 진짜 가야 될 길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이건 굉장히 티피컬한, 많은 요즘 시대에도 마찬가지, 많은 분들의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나는 밴드? 뭐, 그, 가수로서는 이 길을 가기가 어렵겠구나. 나는 재능이 없는가 보다. 그러고 포기를 해요, 처음에. 그런데 음악은 계속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대 소질이 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쭉 알아보다가 그 음악 관련된 기술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뉴욕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뮤직 테크놀로지를 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운드 엔지니어링이랑 뭐 프로덕션 이런 쪽으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자음을 되게 지금 잘 써요. 지금 보면은. 근데 이때 굉장히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맨해튼에 위치한 맨하튼이죠. 맨해튼에 위치한 정글시티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그 작업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이 와서 녹음을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인턴을 따내요. 그래서 라브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 제이지
아시죠? 비욘세랑 제이지도 와서 녹음을 하고, 저스틴 팀벌레이크 아시죠? 저스틴 팀벌레이크, 뭐 엘리시아 키스 다 진짜 완전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들이 다 와서 녹음을 할 때 이제 라우브가 와서 그 음식 배달해주고 물 갖다 주고 요런 이제 그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죠? 완전 뭐 인턴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근데 막 진짜 세계적인 가수들이 와서 녹음하는 거 보고 그냥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막 떨릴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부른 Can't Stop This Feeling이라는 트롤 OST도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요런 OST 그 TMI들이 나중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물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나중에 또 팀벌레이크 곡 할 때 저번에 얘기했던 팀벌레이크 있지? 뭐 요 사람이야. 그러면서 또 연결이 되죠. 요 곡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TMI에 TMI로 들어가는데 라브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인턴을 계속 하면서 라이프 체인징 익스피리언스를 하게 돼요. 그게 뭐였냐면 아마 이 그룹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 사진은 잘 보지를 못했어요. 음악은 들어봤고 그리고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60년대 전설 밴드입니다. 듀오죠.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폴 사이먼인데 이분의 인터뷰에서 라우브가 뭔가를 느낀 거예요. 클릭된 거예요. 마음에.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Songwriting is a process of uncovering my innermost buried feelings.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작곡이란 자신 마음속 깊이 묻어있는 감정들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근데 이게 뭔가 그 라브의 마음을 이렇게 때렸나 봐요. 그래갖고, 이거다. 다시 한번 내가 작곡을 해보자. 다시 한번 곡을 써보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라는 모티베이션이 동기부여가 됐었나 봐요. 사이먼 앤 걸펑클 맞아요. 근데 여기서 TMI of TMI를 하자면 원장님도 요 분들 아시죠? 그죠? 이분들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 SG 워너비잖아요. 근데 도대체 SG 워너비가 뭔가 그런데 여기서 SG가 이 그룹이야. 사이먼 앤 가펑클 워너비예요. 그래서 이런 그룹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 세 분의 그룹의 이름이 SG 워너비입니다. 그죠? 되게 신기하죠? 어,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곡을 들어보면 막 엄청 막 이렇게 닮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워너비로 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들어보세요. 사이먼 앤 가펑클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아이들한테 알려줘도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이분은 이석훈인가 이분은 예능에 종종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알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TMI의 TMI였고 자 그래서 원래 이 라우브의 본명은 R이에요. R이 레프라는 이름이 있는데 어, 요 익스피리언스를 갖고 내가 뭔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새롭게 한번 해보고 싶다. 뭔가 리프레시를 하고 싶은가 느낌이 들어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때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이제 그 아리 레프가 원래 이름이었는데 아리가 히브리어로 사자라는 뜻이래요. 사자. 그리고 별자리도 사자 자리예요. 라브가. 그리고 어머니가 그 라트비아 라트비아 출신인데 그 라트비아어에서 사자를 뜻하는 게 라우바래요. 단어가 라우바. 근데 이 라우바에서 그냥 A를 빼고 라우브 이렇게 해갖고 나 그래 사자니까 오케이 라우바인데 A를 빼고 라우브 오케이 나는 이제 사자다. 이제 씹어 먹겠다는 거였는지 뭐였는지 하여튼 라우브로 이때 이름을 바꾸고 작곡을 다시 시작하기 해요. 그 이분이 되게 우울증도 심하게 앓았었고 이분 역시도 이미그런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레이시즘 같은 것도 많이 겪기도 했고, 그리고 본인의 그 정체성 혼란도 많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을 다 이렇게 끌어올린 거죠. 아까 SG가 이야기했던 폴 사이먼이 얘기해 준 거래 이게 인스파이어 돼갖고, 그래서 작곡을 막 시작을 하고 인터넷으로 이때 막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막 바이럴을 탑니다. 그리고 특히 헐리우드 배우들이 이 곡들을 막 샤웃아웃 해주는 거야. 자기 인스타그램에서 또 자기 뭐 그 트위터에서 계속 샤웃아웃을 해주면서 막 커진 거예요.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정점으로 가는 거에 굉장히 큰 공신은 에드 시란이었어요. 그래서 2017년에 에드 시란이 이 라우브를 픽업을 합니다. 그래서 투어를 다닐 때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서포팅 액트로 참여를 시킨 거죠.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밴드 콘서트 가면은 그 앞에서 먼저 그 마이너 밴드들이 하잖아요. 먼저 퍼포먼스를 하고 근데 그때 이제 라우브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에드 시란 역시도 저의 그 데이비드 유니버스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 Celestial이라는 곡을 또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이들하고. 이거 역시도 아까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곡처럼 꼭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이랑. 약간 포켓몬의 인기가 시들어들긴 했는데 딱 포켓몬 왕창 막 아이들이 좋아할 때 이 곡이 딱 나와갖고 아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곡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막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원장님들의 TMI가 필요하시면 알려주시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계속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는 BTS랑 콜라보를 하죠. 음. 그래서 BTS가 먼저 샤웃아웃을 해서 피처링 좀 해줘라. 그래서 후라는 곡을 같이 불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야 나도 해줬으니까 너네도 피처링 해줘라고 해서 Make It Right라는 곡을 만들어서 이제 그 BTS가 또 피처링을 해주고 이렇게 둘이 콜라보를 두 번이나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BTS의 팬덤도 이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라우브의 팬덤도 이쪽으로 가고 특히나 이제 요렇게 콜라보가 되면서 한국에서도 인기가 막 급증을 했어요. 그리고 트와이스랑도 친합니다. 트와이, 트와이스랑 뭐 이렇게 찍은 것도 있고 막 이런 귀여운 하여튼 이거 그 인스타그램에 있습니다. 그 라우브 인스타그램 가면은 막 올려놔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한국에도 내한 공연을 왔었거든요. 아,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때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아이고, 꽤나 크게 진행을 했었고, 우리가 모를 뿐 한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 그죠? 그리고 정말 웃긴 에피소드가 있어서 요거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라우브가 한국에 와서 콘서트를 하고 나서 그 막 문신들이 있잖아요, 몸에. 근데 한국에 왔으니까 뭔가 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문신을 하러 가요. 타투를 하러 갔는데 뭔가 이제 사랑이란 단어를 뭔가 새기고 싶었었나 봐요. 근데 사랑이라고 쓰면 너무 식상하니까 사랑에 관련된 무슨 단어를 하나 한국말로 이제 썼으면 좋겠다. 이게 몸에 새겼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가서 결심을 하고 단어를 그 태투를 했는데, 자, 무슨 단어를 했을까요? 이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신다면 전혀 상상을 못할 단어이기는 한데, 한번 게스해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아리가, 라우브가 사랑하는 거를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몸에다가 새겼습니다, 팔에다가. 두 글자입니다. 정 아니고. 상상을 하기 힘든, 헌신 아니요. 자, 힌트를 조금 더 드릴까요? 어? 어떻게 알았지? 영어 원장님 아시네요? 아, 요거 알면은 안 되는 거였는데. 네. 한번 보실게요. Yes. It's so cute and subtle. I just can't wait to see, like, to show it to people and people are like, what? 이게 진짜로 어떻게 했냐면은, Yes. It's so cute and 이렇게 subtle. I just can't wait to see, 맛살이라고 like,
to show it to 타투를 한 people, and 거예요. people are like, what? 왜 맛살이라고 했냐? 크랩스틱이 너무 맛있었대요. 그냥 한국에 와서 이제 이걸 먹어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맛살. 그래서 이거를 인스타에 올렸는데 한국 커뮤니티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타투이스트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 막 이러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막 진짜 우는 해프닝이 와서 이 타투 아티스트가 이런 해명을 했어요. 인스타그램에다가 제가 맘대로 한 거 아니고 얘가 하고 싶다고 한 거임 이렇게 써갖고 나 잘못 없다 막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맛살이라고 맛살 하트 타투를 했어요. 그래서 permanently 팔에 박혀 있습니다. 맛살이라고. 재밌죠? 그리고 이거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렸어요. 실제로 그 인스타그램 옛날 걸로 보시면은 올라가 있습니다. 오양맛살에서 광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네. 아, 하여튼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이제 맛살이라고 막 불러요. 라우브 생각 안 하고, 맛살 형님 막 이러고. 자, 그리고 이 이제 라우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감성적이고 되게 그 이모셔널한 스테이트를 많이 지냈다 보니까 우울증 증세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손을 잡고 뭔가 우울증을 좀 어떻게 도와줘 보자. 세상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데,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해소를 해보자라고 해서 My Blue Thoughts라는 이 페이지를 웹사이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자신의 우울함을 좀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서로 다독여주는 사이트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지금 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막 이렇게 엄청 액티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예전에 좀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실장님은 보바를 새겨야 된다고 보바사랑 그렇죠. 뭐 좋아하는 음식. 예전에 제가 미시건에 살 때 그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동양 애들도 거의 없는 지역에서 제가 살았었거든요. 근데 흑인 한 명이 저한테 다가와서 자기 이름을 타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써달라는 거야, 한국말로. 근데 뭔가 이제 중국 그 한자는 좀 멋있잖아요. 근데 얘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마커스였거든요. 흑인의 이름이. 그래서 제가 그냥 마커스 이렇게 써줬어요. 근데 진짜 타투를 하고 왔더라고요, 어깨다가. 마커스 이렇게. 근데 제가 봤을 때 되게 좀 없어 보였는데 걔는 굉장히 쿨하다고 생각을 하고 막 이제 지냈던 그 TMI도 있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돼서 요 라우브라는 친구의 그 가수의 TMI가 있었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왜 디즈니는 그러면 이 사람을 선택을 했을까? 그 감독님이 직접 라우브를 선택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곡도 잘 쓰고 그다음에 목소리도 좋고 다 그렇겠지만 근데 아마도 라우브의 인생이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이 엘레멘탈하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그,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라우브 부모님이 두 분 다 이민자예요. 그리고 라우브도 18살에 뉴욕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거고,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좀 왔고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래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노래가 이렇게 좋은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걸 세상에 나누면서 이제 지금의 라우브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일단 라우브를 불러서 영상을 살짝 보여주고 다 보여주진 않았겠죠, 영화를 당연히. 요런 클립을 보여주고 이런 내용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멜로디를 살짝 들려줬대요. 그러니까 라우브가 바로 방에 들어가서 피아노랑 이렇게 마이크 대고 거기서 막 만든 거예요. 바로. 거기 막 필이 온 거예요. 이 뭔가 사랑하는 두 사람,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사랑을 하고 서로에 대한 탤런트를 보고 서로에 대해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완성이 됐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멋진 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TMI를 조금 하자면 이 엘레멘탈은 2023년 6월에 개봉을 했는데 개봉 당시에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200 밀리언 달러 정도, 200 밀리언 달러 정도 썼으니까 거의 뭐 요즘 돈으로 한 사람 한 2,600, 2,800억
정도 들었어요. 근데 오프닝에 완전히 망한 스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영화 망했다라고 다들 크리틱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평가를 다 받았는데 이게 천천히 입소문을 타면서 히트 작품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보고 슬리퍼 히트라고 하거든요. 히트 작품인데 sleep 자고 있다가 sleeper 자고 있다가 이렇게 히트가 됐다 그래갖고 이 슬리퍼 히트의 뭐 하나의 그 대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긴 했는데 재미있는 게 미국 다음으로 2위 흥행 2위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한국이 막 엄청 큰 나라는 아닌데 뭐 영화 산업이 좀 크긴 하지만 근데 2위를 할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를 보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부분이 이 애니메이션 감독 때문이고요. 그 감독이 영화에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감독입니다. 피터 손이에요. 한국 분이고요. 물론 그 이미그런트예요. 이분도. 그러니까 실제로 디즈니 픽사에서는 그 본인들의 스토리로 영화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피터 감독님의 인생, 그리고 피터 감독님의 가족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엘레멘탈을. 그래서 여기저기에 재밌는 요소들이 녹아져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 이제 알려드리고 근데 이 감독 좀 누구 닮지 않았나요? 선생님? 요, 누구 어디서 본 적 없으실까요? 느낌.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누구 닮은 것 같은데. 심형래 뭡니까? 맞아요. 어, 이거 딱 아시네요. 미리 알고 계셨나요? 요 분이, 그, 아까 그분이에요. 피터손인데, 실제로, 러스의 모델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이게 감이 오셨을 거예요. 픽사, 디즈니 그러니까 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닮은 게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러셀의 모델이었고 이 픽사에서는 캐릭터 디자인을 할 때 회의 때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서로가 서로를 막 그려준대요. 되게 좋겠죠, 재밌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피터 감독님을 그렸는데 이 엄지같이 그린 거예요. 이렇게 엄지같이. 그러면서 그 캐릭터 엄지같이 생겨서 썸같이 생겼다 그래서 어 요렇게 디자인이 됐고 얘 아시나요? 솔직히 그 몬스터 주식회사에 유니버시티에 나오는 애인데 얘도 피터 감독님 모델이 그리고 실제로 피터 감독님이 보이스 액팅을 했어요. 제 보이스 액팅을. 그래서 일단은 이 손 감독님이 처음부터 감독은 아니었고 파인딩 니모에서 아트 디자이너였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 인크레더블스 알죠? 거기서는 스토리보드 아티스트였고 그다음에 몬스터 유니버시티에서는 이제 목소리 성우도 해보고 업에서는 이제 주인공 모델링도 하고 그죠? 그리고 루카에서는 executive producer 하고 굿 다이노라는 뭐 이렇게 흥행은 되지는 않았지만 그 공룡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거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게 한국 사람 처음으로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었고요. 그리고 엘레멘탈을 두 번째 감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픽사 감독님 얼굴이요. 네, 이렇게. 네네. 이렇게 요분 안경 쓰면 조금 덜하고 요 투명 안경 끼니까 좀 더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투턱. 네. 은미 원장님 그리고 이 PPT를 다 드릴 거니까 요거 그냥 그대로 아이들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음. 자, 그래서 너무 재밌죠? 이런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서로 막 그리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어. 그래서 이 두 개의 픽사 영화를 감독한 분은 이때까지 역대 5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네, 대단한 업적을 이루신 분이죠. 그래서 어쨌건 그래서 이 영화를 왜 어떻게 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부모님의 이유가 컸어요. 인터뷰를 다 봤더니 첫 번째가 부모님이었는데
이 피터 감독님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이제 이민을 가신 분들이고요. 그때 이제 뉴욕으로 가셔갖고 브롱크스에 가셔서 요거 fruits and vegetables. 요거를 그 오픈을 해서 과일하고 야채 파는 가게를 운영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엘레멘탈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스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파이어 그 세계 나라에서 이민을 했잖아요. 엘레멘탈 시티로 나와서 거기서 파이어플레이스라는 이제 가게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막 뒤섞인 이제 뉴욕시를 모티브로 엘레멘탈 그 시티를 만들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게 엄마 아빠가 와서 막 레이시즘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원소이즘이에요. 그 미리 그 정착했던 다른 엘리멘트들이 막 이렇게 막 무시하고 그다음에 그 편견 가지고 보고 거기에서 이제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죠. 직접 다 경험을 해본 거고 사실 저도 이제 미시건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레이시즘도 많이 겪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또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만든 영화인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게 6년 정도 걸렸어요. 스토리보드 시작한 것부터 이제 나오기까지 6년이나 걸렸는데 너무 아쉽게 그 팬데믹이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 기간에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개봉 당시에 이 영화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어, 그래서 음, 참 안타깝지만 아마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을 거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터 감독님이 인터뷰할 때마다 되게 감정이 이모셔널해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원소의 주기율표 이거 학창 시절에 보셨었죠? periodic table. 저도 막 이거 외우고 막 그랬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고딩 때. 이 차트를 딱 봤는데, 감독님이 뭔가 이게 아파트 같은 느낌으로 와닿았대요. 그래서 저게 한 칸 한 칸의 아파트 이제 방인데, 저기에 다 다른 사람들이 막 살고 있고, 굉장히 다이버스한 무슨 아파트 같은 느낌, 빌딩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엘레멘털 시티를 이런 식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그리고 어, 세 번째는 이제 와이프 덕분에 이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영화 내용을 보시면은 엠버는 그 여자 주인공이죠. 엠버는 fire, 웨이드는 water예요. 완전히 totally opposite. 아예 막 그 걔네끼리도 막 상종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영화 장면에 되게 재미있게 묘사되는 부분이 뭐냐면 엠버 할머니가 이게 죽기 전에 마지막 외시를 얘기를 하는데 promise me one thing 이래요. 엠버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할머니가. 그리고 promise me one thing 그리고 marry fire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fire랑 결혼해라 그리고 이렇게 푸ff 없어지거든요. 되게 죽는 씬이긴 한데 되게 재밌는 씬이에요. 웃긴 씬인데 실제로 피터 감독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피터 감독님한테 제발 한국 여자랑 결혼해라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그랬는데 백인이랑 결혼하셨어요. 그래갖고, 와, 이것도 너무 재밌다. 그리고 결국, 그죠. 엠버랑 웨이드도 완전히 다른 커플인 거죠. 그래서 진짜 퍼스널한 이 스토리들이 많이 들어간 영화입니다. 그래서 재밌죠. 그리고 굉장히 서포트를 잘 해주셔서, 이 영화를 잘 끝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TMI로 가다 보면은 저는 또 항상 영화,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 성우에 또 관심이 가거든요. 과연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엠버잖아. 엠버는 실제 엠버 성우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사람일까? 한번 게스해보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리 막 물어봐요. 어, 일단은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 어, 뭐, 어떤 레이스일 것 같아?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엠버는 어떤 사람일까요?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엠버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 지금 재미가 없으시다면 동심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좋아해요. 네. 어, 댓글창이 음,
아이들에게 엄청 각인되는 찐 그물망 교육이에요. 쌤은 교포라 다르긴 해요, 미국 교육. 그냥, 사실 교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정신연령이 되게 낮아갖고, 그냥 제가 궁금해하는 거 찾아갖고 애들이랑 얘기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재, 재미있는데 영화를 안 봤어. 이럴 수가. 약간 터프한 이미지, 라틴 걸, 이렇게, 허스키 보이스, 누군지 알고 계시는군요, 스텔라 원장님. 자, 그죠?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댓글창이 너무 없어요. 원장님들 이런 거, 똑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원장님이 질문했는데 애들이 대답을 안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우리 지금 80명이 넘게 있는데. 자, 다혈질, 한국 피가 흐르는 뭔가, 그런 느낌. 자, 봅시다. 짜잔! 이분이에요. 아, 레아 루이스라는 액트레스고요. 그리고 차이니즈 아메리칸이에요. 근데 이분의 그 백그라운드도 좀 유니크해요. 그러니까 6개월째 태어나고 6개월 있다가 미국으로 어답트 됐어요. 어, 그래서 미국 아예 그냥 이세로 미국인으로 살기는 했는데 그런 좀 그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이거에 잘 몰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름다우시죠? 예쁘시죠? 멤버도 되게 예뻐요. 그렇죠? 다혈질이라서 그렇지. 그리고 웨이드는 어떻게 생겼을까? 웨이드. 저는 사실 웨이드는 진짜 처음 해보고, 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뭐 편견일 수도 있고, 이게 뭐, 그죠, 스테레오 타입일 수도 있죠. 가수랑 닮았나요? 음, 누구, 웨이드요? 아, 라우브, 라우브랑. 좀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마른 체형의 백인? 오케이. 자, 요런 거 좋습니다. 어. 네네. 설거지 하시면서 듣고 계신다고. 감사하죠. 댓글 못 쓰셔도 100% 이해합니다. 엄마 말 잘 듣는 소심한 백인 청년, 고경표 같은 느낌이다. 자, 볼까요? 맞는지? 짜잔. 오, 백인이 아니었어요. 까짜. 완전 다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합니다. 그죠? 어, 어, 당연히 다이버스한 이제 배경의 그 액터들까지 성우들까지도 썼고요. 반전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깨알같이 재미있는 성우분이 한 분 계시는데 원장님들 100%다 압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누구냐면 이제 여기에 웨이드 엄마로 나오는데 뭐 비중이 엄청 크지는 않은데 웨이드 엄마로 나오는 캐서린 오하라라는 분이에요. 나 이분 모르는데 하지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원장님들은 100% 아십니다. 누구냐면, 케빈 엄마. 매년 겨울에 나타나는 우리, 나홀로집의 홈얼론. 여기에 어머니인 거죠. 그죠? 많이 늙으셨죠? 이게 도대체 몇 년 전이에요. 그죠? 뭐 30년 전 됐나요? 음. 그래서, 근데 얼굴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네네네. 아라 원장님, 녹화본 따로 있을 거고요. 네네네. 근데 끝까지 같이 하시는 게 추천드리지만 이제 어쩔 수 없으면 가셔야죠. 저희 뒤에 또 재밌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요 어머니란다. 요 배우님, 캐서린 배우님이 웨이드의 엄마 성우 역할을 하셨는데 재밌죠. 요런 TMI들. 매년 겨울에 뵙고 있죠. 매년. 매년 하는데 매년 봐요, 우리는. 그죠? 자, 그리고 그 영화에 너무 스포일러는 아니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이제 파이어플레이스라는 그 가게거든요. 아빠가 운영하는 가게, 그리고 엠버도 일을 하고 있는 가게인데, 이 파이어플레이스의 디자인은 피터 감독님이 가마솥을 보고 영감을 얻었대요. 가마솥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느낌. 그죠? 그리고 여기 여기가 이제 아빠인데, 아빠가 이름이 원래 있어요. 버니라고 이름이 따로 있는데, 엠버는 아빠를 애쉬파라고 부릅니다. 애쉬파. 그래서 그 파이어 세 나라의 언어로는 아빠라는 단어인데 애쉬파 없는 단어죠. 근데 이거는 아빠에서 이제 조금 변형을 해서 애쉬파로 바꾼 거죠. 그냥 너무 아빠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어.
그죠, 맞아요. 요 전보는 할머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양적 요소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영화에 되게, 뭔가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큰 절이 있습니다. 빅바우. 절.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 문화이죠.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고 굉장히 또 중요하게 그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깨알같이 막 다 넣어놨고요. 그래서 영화는 너무 재밌고 이제 영화에 대해서 살짝 이따가도 TMI 조금 더 다하겠지만 일단 Still the Show잖아요. 이 곡 자체가 그래서 팝송의 이름이 Still the Show고 이거 자체부터도 굉장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단어 아니 그 제목 자체가. 그래서 보면은 뜻이 이거요. To be the most popular or the best part of an event or situation이래요. 이게 Still the Show의 영영 사전입니다. To draw the most attention or admiration. 오케이. 그리고 if you say that someone steals the show, you mean that they get a lot of attention or praise because they perform better than anyone else in a show or other event. 그쵸. 주목을 끌고 이제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제 관종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잘해서, 와, she stole the show. 이렇게 하면은, 와, 예를 들면 막, 영화인데 주연보다 조연이 막 더 빛난다. 그러면, 와, 진짜 잘 찢었다.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뭐 이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아서 self-explanatory 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자면, started out on a one-way train이에요. Always knew where I was gonna go next. 이렇게. 그리고 didn't know until I saw your face. I was missing out on every moment. 이렇게 이제 첫 1절이 나오는데 뭐 그냥 뜻은 그대로 가면 돼요. 뭐 돌아오는 표가 없는 그러니까 원웨이 티켓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 다음 목적지를 어딘지를 항상 알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메타포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거를 좀 해석을 하자면 그냥 자기 인생의 한 방향으로 정해진 길로 계속 그냥 가고 있었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가면 돼라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쭉 가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너 얼굴 보기 전까지. 너 보기 전까지는 그냥 쭉 가고 있었어. 근데 didn't know until I saw your face 하고 I was missing out on every moment잖아요. 그러니까 너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있었구나. 그냥 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을 딱 만남으로써 비로소 뭔가 삶의 소중한 거를 내가 미스아웃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그대로 이거를 뭐 독해를 할 수 있지만 메타포를 잘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갖고 너를 만남으로써 삶이 이제 풍요해졌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가시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so if it's real, 이거 이게 이렇게 되네요. you be one and baby, I'll be two. 너가 1이면 나는 2가 될게. 그리고 would you mind it if I said I'm into you? 그래서 내가 너에게 빠졌다고 말해도 괜찮을까? 어, 내가 너 좋아한다고 말을 해도 괜찮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you be one and I'll be two. 너가 1순위고 나는 기꺼이 2순위를 하겠다. 그래서 이 Still the Show가 이제 나오겠지만 그냥 내 인생에 내가 1번인데 너가 1번이 돼도 괜찮아. 이런 느낌인 거죠. 나는 기꺼이 2번을 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고 항상 함께 있을 거야. 1 and 2는 항상 같이 가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So if it's real, then darling, let me know. I wouldn't mind if you steal the show.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너가 돼도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굉장히 로맨틱한 여사인 거죠. 어, 나는 조연이 돼도 괜찮아. 이런, 어, 조연이 돼도 상관이 없을 만큼 그냥 너를 사랑한다. 라는 거죠. 이게, 어, 되게 터칭해요. 그리고, 네. 엘레멘탈로 센티멘탈해지는 수업이네요. 그리고, you and I, we go together. go together, 이런 이제 익스프레션도 배우는 거죠. 우리 되게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you're the sky, I'll be the weather. 너는 하늘이고 나는, 그냥 날씨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a pretty thing, the sun and rain. Who knew? Oh yeah. 그렇죠. 그러니까 멋진 조합인 거죠. 해와 비처럼. 근데 사실 이게 해와 비는 엄청 조합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엠버하고 웨이드의 느낌인 거죠. sun하고 rain. They don't go together, right? 그런데 그 너무나 다른 두 존재가 함께 할 때 새로운 시너지를 만든다. 이런 느낌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위에 하늘과 날씨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요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박현정 원장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도 생각나고, 해주고 싶은 사람도 생각나고 그렇네요. 어, 네, 남편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다른 분이면은 이거 곤란한데. 네네. 자, 뭐, 옛날, 뭐, 그럴 수도 있죠. 추억을 되살려 볼 수도 있는 거고. 아, 네. 남편한테는 듣고 싶고 학생들에게 듣고 맞아요. 네. 역시 한정 원장님 그죠?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하면 돼. 그게 포인트예요. 사실 오늘의. 자, 그래서 summer night, perfect occasion. 그다음에 where am I? You know, I'll be waiting for you. 그죠? 그다음에 oh for you. 이거. 그러면 이 여름밤 완벽한 순간이고 그냥 여름이라는 뭔가 낭만적인 그 분위기 요때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뭔가 그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서로의 사랑을 그 순간 포착하는 그게 나오거든요. 영화에. 이 영화를 보시면 조금 더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 강조하는 표현이죠. 멋진 여름날에. 그리고 you shine. You shine like forever. That's forever. 그죠? 그리고 you shine and steal the show. 그죠?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고 너는. 그리고 그 모습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단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모든 아이들, 모든 학년과 다 하면 좋을 만한 팝송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그냥 너가 나타나서 내 삶을 바꿨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근데 괜찮아. 그래도 좋아. 사랑과 존중.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로맨틱한 이런 가사를 어떻게 썼을까? 그것도 막 그냥 영감 받아갖고 막 들어가서 쳤다는 거 아니에요. 막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teal the show. 뜻은 선생님들 다 아시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익스프레션도 한번 아이들이랑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Would you mind if 어쩌고저쩌고 뭐 해도 괜찮을까? 이런 거 알려주시고 여기 그 가사에서는 Would you mind if I said I'm into you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이들이랑 패턴 잉글리시를 좀 하셔도 되고요. Would you mind if 어쩌고저쩌고 하는 방법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wouldn't mind, I wouldn't mind 해도 되고요. wouldn't mind, 뭐뭐 해도 상관없어. I wouldn't mind if you steal the show.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주인공이 돼도 나는 괜찮아. 난 상관없어. 라는 거죠. 그리고 뭐 be into 이런 거. be into something, be into someone 이런 것들. 뭐에 푹 빠지다 아니면 뭐 누구를 엄청 좋아하다, 사랑하게 되다 이런 것들 알려주시고 그리고 go together. 뭔가 서로 잘 어울리다, 잘 맞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볼 수 있죠. 어떤 음식이 go together well 하니? 어떤 food? 그러면 뭐 peanut butter and jelly go together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서 뭐 어떤 이제 조합들이 잘 되는지 그러면 막 이상한 거 얘기하는 애들도 있죠. 이런 것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로 다시 돌아오면은 그냥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엘리멘트 시티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 그 남자와 여자, 엠버하고 웨이드가 너무나 다른 겉보기에 공통점도 하나도 없고, 성격도 다르고, 그냥 엘리멘트 자체도 완전히 다른데,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이 곡이 나오면서, 아까 보셨잖아요. 도시에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자기의 재능을 막 보여줘요. 음. show off their talents. 그렇죠? 막 요거 뿜기도 하고 막 무지개를 만들기도 하고 미네랄 색깔로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서로에 대한 탤런트도 막 보고 감정을 키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씬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 서로가 완전히 다른데 이게 흐르는 그 씬에 보면은 얘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얼마나 다르게 보는지 그런 시선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피터 감독님이 라우브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이 두 캐릭터가 너무나 다른 두 캐릭터가 서로에게서 본 아름다움, 가능성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포착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감독님이 그 라우브의 곡을 딱 듣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런 곡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두 존재가 만나서 서로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그 장면을 캡처를 한 거죠. 대박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엄마 아까 그 케빈 케빈 엄마 케빈 어머니가 이건 또 스포일러긴 한데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엠버의 재능을 발견을 해준단 말이에요. 엠버는 그냥 자기의 재능을 뭘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웨이드 엄마가 물이에요. 물. 엘레멘트가 다른 물 엄마가 엠버의 재능을 보고 어, 그거 대단한 거다. 그러면서 이걸 연결을 해주면서 엠버가 그걸로 막 굉장히 또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고 결국엔 마지막으로 이제 연결이 되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냥 영화 보고 그냥 팝송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 모든 메시지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머리에 넣고 마음에 넣고 이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의 관점으로 이걸 시프팅을 해보는 거예요. 그쵸? 어? 내가 아이를 만나서, 너가 나를 만나서, 내가 너를 만나서, 어, 음, steal the show가 돼도 괜찮아. 그쵸? 이런 관점으로 아이들을 본다면, 그러면 수업이 당연히 바뀌지 않을까요, 원장님들? 그쵸? 너의, 우리가 서로 만나서 서로의 만남, 서로의 삶을 빛나게 해줄 존재로 서로를 자각을 하고 그렇게 지낸다면 얼마나 수업이 재밌겠어요. 그쵸? 음.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이따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여기에 4원소가 등장을 하죠. fire하고 water, wind, 그 다음 air, 아니면 그리고 earth, 이렇게 네 개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요거를 한번 원장님들은 어떤 엘리멘트일까가 궁금한 거예요. 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엘리멘트일까? 물론 이제 사람을 네 개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원장님들의 타입을 네 개로 나눌 수 없지만, 한번 제가 계속 머리에서 이거를 굴려봤는데, 어? 어느 정도 달려지더라고요. 학원, 제가 워낙 상담을 많이 하니까 학원 그 원장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색깔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어, 네 개로 나눴는데 얼추 비슷한데? 이런 느낌이 나갖고 한번 나눠봤어요. fire하고 그 워러가 주인공이긴 한데 그거와 상관없이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더 좋고 나쁘고와 상관없이 그냥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가 모두가 조화롭게 되는 삶이잖아요. 조화롭게 지내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다른 모습을 accept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그 학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일단 우리 학원으로 좀 갖고 가볼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 네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원장님께서 보고, 나는 어떤 엘리멘트인가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물어볼 테니까, 여쭤볼 테니까 한번 이거는 답변을 다 주세요, 원장님들. 자, 그래서 먼저 fire로 한번 가볼게요. fire로 하니까 생각나는 키워드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뭔가 열정적인 수업, 도전, 막 에너지, 막 이런 분위기예요. 목표 지향적인 원장님들. 파이어헤드 느낌이다. 그리고 제 머리에 몇 명의 이름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파이어는, 이 원장님이지, 이 선생님이지, 막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느낌의, 떠오르는 분들 계시죠? 그죠? 그런 분들은 특징이 뭔가 이제 아이들한테 도전 정신, 막 자신감을 막 넣어주고, 할 수 있어, let's go,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요 파이어 원장님들은 이끌고 갑니다. 그죠? 그리고 막 말하기 대회 많이 진행하시고 영어 프레젠테이션 아웃풋 막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스피킹, 발표, 토론 막 이런 특화된 커리큘럼 이런 것들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전략, 홍보 전략을 어떻게 짜면 될까?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대표에 막 스피킹 대회를 나가는데 없어. 그러면 그냥 원내 스피킹 대회를 한번 해보고 이벤트들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번아웃. 그죠? 근데 집에 가서 번아웃 하시잖아요. 아, 그리고 뭐 학원 하시다가 번아웃 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 이게 재밌게 홀수로 온다고 그런 설이 있습니다. 3년 차, 5년 차, 7년 차 이렇게 온다고. 네네. 예인 원장님 이 파이어 아닌가요? 그 출산하러 가시기 전에 그 병원에서 출산 몇 시간 전에 병원에서 Get Ready with Lady를 참석하신 우리 열정적이신 예인 원장님 파이어 같습니다. 네. 이게 파이어가 뭐 다른 엘리멘트보다 더 좋다 나쁘다 절대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전략은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해갖고 이런 사진들 동영상을 많이 찍어갖고 계속 막 업로드를 시키는 겁니다. 블로그든 인스타든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팝송을 왜 해야 되는지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팝송으로 수업을 하세요, 원장님들. 너무 좋습니다. 홍보에도 최고이고 쉽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워터로 한번 가볼게요. 워터는 느낌이 키워드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공감, 감정, 유연함, 관계, 정서적 안정. 저는 월을이더라고요. 저희 제가 운영했을 때를 보면은 진짜 월을 맞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제 키워드들을 다 쓴 거고요. 제 그냥 커리큘럼 쓴 겁니다. 워터 원장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과 마음을 헤아려주는 따뜻한 분위기. 그죠? 이런 분위기 있고 말랑말랑하고 말랑말랑한 콘텐츠. 그러니까 뭐 무슨 콘텐츠를 선택을 해도 약간 그 안에 메시지가 조금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어, 불 따라 하려다가 얼마 못 갈 것 같고 매일 어, 이게 엘리멘트가 안 맞는데 저 선생님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걸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파이어 쪽으로 많이 따라가잖아요. 막 크니까. 근데 좌절감 느끼시는 원장님도 굉장히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엘리멘트를 알고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것,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계 맺기, 소통 중심의 커리큘럼이 많죠. 그래서 원장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음, 그 숙제 내주는 것 중에 하나, 매일매일 question of the day가 있고, 아이들이 맨날 그 질문을 듣고, 녹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free speech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때로는 그냥 저한테 음성 편지를 보냅니다. 저 역시도 음성 편지를 보내고 애들한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전략은 뭔가 아이들과 같이 찍은 사진 위주로 다큐멘테이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Dear Time 이렇게 뭔가 앉아서 원서 아이들이랑 둘러 앉아서 책상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앉아서 책 읽는 그런 사진도 찍고 그다음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사진을 찍고 그걸 좀 어필을 하는 거고 손편지 쓰는 거 약간 감성적인 부분들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써놓고도 좀 민망하네요. 그리고 감성 넘치는 원서 수업. 원서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 말랑말랑한 것들, 메시지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번팝이나 그린 에그스 앤 햄처럼 비빔밥처럼 재밌는 것도 했지만 대부분의 원서, 제가 선택하는 원서들은 좀 말랑한 컨텐츠들이 많이 있었어요. 평소엔 웨이드, 수업할 땐 엠버인저를 발견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믹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뭔가 감정 표현 활동이나 심리 관련 액티비티를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아이들을 좀 더 알아가고 싶은. 그래서 원장님들 아시겠지만 저는 신입 상담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하는 게 20문답을 주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얘가 어떤 아이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레벨 테스트, 스피킹 테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걸 토대로. 이런 것들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있고, 편지, 은근히 제가 아날로그를 좋아해서 손편지 아직도 좋아합니다. 아이들한테 지금 뭐 제가 지금 레디에서 당연히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서 수업은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수업을 다시 한다 그래도 손편지는 늘 있을 거예요. 네. 아이들이 워낙 편지 잘 안 쓰는 시대이긴 한데 그래서 더 유니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세워서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한다. 그러면 요거에 맞는 월을 어머니들이 옵니다. 그러면 원사님들이 수업하고 운영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그냥 비슷한 엘리멘트들이 오거든요. 물론 제 다른 엘리멘트들도 들어오지만
fire가 들어왔다가 약간 이제 water처럼 이제 말랑해지기도 하고, water 어머니들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air로 한번 가볼까요? air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유로운 느낌이었어요. 그냥 이거는 뭐 저의 그냥 생각이니까. 자유로운 표현, 상상력, 뭔가, 창의력, 이런 거. 자유란 단어가 이렇게 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업을 많이 하고, 야외 수업, 뭔가 밖에 나가서 하고, 이런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특화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생각에 떠오르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막 영화 찍고, 막 뮤직비디오 찍고, 막 나가서 해요. 그러면 과연, 야, 이렇게 해서 영화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전략은 뭐 창의적인 글쓰기, 책을 만들 수도 있고, 연극, 뮤지컬, 뮤비 찍고, 영상 제작하고, 제가 예전에, 지금 이제 연락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네요. 원장님 바쁘시겠지만. 근데, 뮤지컬이 메인인 학원이 있어요. 엄청 학원이 잘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연극, 그, 시애터를 빌려갖고, 그, 아이들이 막 몇 개월 동안 준비한 거를 이제 올리고 합니다. 거기 엄청 잘 돼요, 그 학원. 네. 그리고 역시나 선생님이 굉장히 이런 거에 너무나 오픈되어 있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연극의 그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뮤지컬의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학원도 있고요. 그런 학원 너무 잘 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과정 중심의 평가가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이제 아웃풋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 과정 하나하나를 다 다큐멘테이션을 해서 지금 우리는 이걸 하고 있고 이걸 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과정을 다 쭉 해갖고 사진 또 올리고 블로그 인스타는 그냥 머스트로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생각을 표현하는 법, 이런 것들을 뭔가 우리는 생각하는 새로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 이런 것으로 막 포지셔닝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Earth는 요거는 모르겠어요. 원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약간 이런 거였어요. 기본기, 뭔가 solid한 느낌이거든요. 꾸준함, 성실함, 기초 실력. 그래서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학원의 느낌이었어요. 저는. 음. 그래서 막 문법, 독해, 어휘, 뭔가 요게 굉장히 탄탄하게 잘 가고 있는, 제가 잘 못하는, 저는 얼스가 더 필요한데. 음. MJ 원장님, 신입 원생 20문항 어떤 게 좋을까요? 선을 넘지 않은 선으로? 요거 저한테 DM 주시거나, 그 문자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그 시트는 계속 제가 많이들, 여러 번 배포를 했어서 원장님들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예.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DM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얼스 탐나는데 항상 실패합니다. 예임 원장님 저랑 비슷한. 그리고 약간 누적형 학습 스타일인 거죠. 그 다음에 장기적인 목표, 뭔가 이렇게 쭉 뭔가 가는 그런 커리큘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략은 숙제 시스템이 굉장히 솔리드하고, 그다음에 누적 리포트 쫙 돼 있어갖고, 습관 트래커도 막 알려주고, 어떻게 좋은 습관을, 알리는지, 이런 것들을 어머니들께 어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 성장의 before and after. 예전에 요랬는데, 지금 요렇다.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쭉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변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과정보다는 이제 꾸준함을 강조하면서 신뢰를 가져가는 그런 느낌의 전략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네네. 지성 원장님, 은지 원장님, 요 이신문항 궁금하시면은, 그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댓글하고 요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네 개, 그러니까 fire는 약간 뭘까, 활동적이고 말하기 중심, 뭐 이제 열정 넘치는 그런 느낌. 그리고 water는 약간 정서적 안정, 그리고 공감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리고 air는 약간 창의성, 뭐 상상력 중심. 그다음에 earth는 기본기, 성실함. 요런 거. 자, 요런 거를 한번 해봐야 돼. 이렇게 섞여 있기도 해요. 당연히. 저도 이제 요 부분도 있고 요 부분도 있는데, 어, 이게 소화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섞여 있어요. 저도 약간 에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earth는
숙제만큼은 제가 얼스가 있긴 합니다. 숙제는 얄짤없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의 이제 강점을, 그리고 학원의 강점을 좀 고려해서, 성향을 고려해서, 원소의 메인 정체성, 요거를 하나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브 이미지를 좀 섞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파이어이기는 한데, 우리는 워를, 요런 것도 해.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뭐랄까요. 막 파이어처럼 열정적인 수업을 하는데, 근데 나는 되게 공감을 잘하는 선생님이야. 이런 컨셉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원장님들은 틀 만들어 놓은 틀 사이에서는 어디에 가까우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써주세요, 언제. 나는 fire, 나는 air, 나는 water, 나는 earth. 음. 다 가져가는 거는 그쵸, 쉽지는 않죠.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을 다 만족시키는 학원은 저는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음, 음. 아, 워터와 earth가 있고요. 그리고 불에 대한 갈망이 있는 earth. 그냥 fire, water. 오, fire, water. 좋아요. 엠버하고 웨이드네요. 워터 빼고 다 섞여 있다. 이거 확실하다. 스텔라 원장님, fire. 어, 신실샘은 다 섞여 있어서 정체성 혼란이 오셨고요. 물 땅인 것 같은데 불이 되고 싶어요. 아, 불이 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유미 원장님. 제가 불이 되고 싶은 워러와 땅 원장님들을 많이 뵀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일단 에너지 레벨 차이가 납니다. 이건 능력의 차이라기보다는 진짜, 그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은 죽어요. 근데 그걸 해내고 있어. 막 체력적으로 기프트된 분들 막 있거든요. 제가 진짜 손에 꼽는 원장님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막 진짜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신기해요. 저도 파이어로도 막 살아보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밸런스를 잡은 것 같고 현자 원장님 워러 빼고 다 하고 싶은데 극명한 워러인 것 같아요. 워러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아, 불에 대한 갈망이 너무 공감이 돼요. 불이 아무래도 뭔가 그쵸. 선호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어, 물이 더 나은 게 아니고 물이 더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다를 뿐이에요. water인데 강사들은 fire 강요. 요것도 힘들죠. 주연 원장님 fire인데 워터에서 잠깐 머물렀어요. 주연 원장님 요즘 인스타그램 완전 펌핑을 하시던데요. fire던데요. 완전 장난 아니던데요.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이상은 fire, 현실은 earth. 좋아요. 다중인격 같은 느낌. 아니요, 원장님, 두영 원장님, 다중인격이 아니라 누구나 다 조금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메인이 있단 말이죠. 메인. 메인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서브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저도 막 뮤직비디오 찍잖아요. 이상한 것도 많이 해요. 어, 짱이 막 밖에 나가서 수업도 많이 하고, 에어도 있고요. 얼스는 확실히 조금 적은데, 제 숙제 시스템만큼 굉장히 얼스고요. 기본적으로 워터이지만, 너무 파이어 하다가 제가 쓰러져서 골로 갈 뻔해서, 좀 톤 다운 하고 있습니다. 어, 전주영 원장님도 예전에 파이어인데 지금 얼스고 워러로 바꾸고 싶어요. 그쵸. 예전에 너무 달리셨나 보다. 그쵸. 음. 에어 빼고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밸런스 있게 에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세포 하나 얼스인데. 제이 원장님이 얼스예요? 오, 그렇구나. 어, 자, 저학년은, 그래요? 저학년은 fire, 고학년은 earth. 오, 좋아요, 좋아요. 자, 여기에 너무 막 이렇게 꽂히지 마시고요. 또 한국 분들이 막 MBTI 막 혈액형 이런 거에 꽂히잖아요. 근데 제 포인트는 그냥 우리의 엘리멘트를 먼저 잘 봐야 돼요. 그쵸? 그리고 아이들의 엘리멘트도 많이 봐야 돼요. 음. MBTI는 과학이라고. 저희 실장님이 MBTI를 맹신하시나 봅니다. 저는 MBTI에 크게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16개로 나눠져 있죠. 이거는 4개니까 더 이제 베이그 하기는 한데, 근데 여기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다만, 요런 느낌으로 전략을 다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이고,
더 좋은 거는 없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뭐 라우브도 그랬던 것처럼 엠버도 그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이거에 대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오거든요. 실제로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속 보고 있으면은 다른 원장님은 다 잘하는 것 같아.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조금 이제 내려놓으시면서 원장님에게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그 20문답 있잖아요. 아이들한테만 줄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해봐야 돼요. 원장님 먼저 해보세요. 해본 적이 싸이월드 때 빼고 이제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는 뭐 좋아하지?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어, 이런 것들을 계속 해서 하다 보면 그러면 원장님의 색깔이 원장님의 엘리멘트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뒤에 액티비티 시트들이 있어서 원장님들이 직접 해보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왜 팝송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컨셉이 있어요. affective filter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그 감정 상태가 언어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는 심리적 개념인데 원장님들 원서하시는 원장님들이면 모를 수가 없는 스테픈 크래션 박사님이 교수님이 요거를 뭐 이 하이퍼테시스를 그냥 낸 거는 아니고 이거를 원래 있었던 하이퍼테시스를 조금 더 이제 널리 알리신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그 LAD라고 있잖아요. Language Acquisition Device가 머리 안에 있는데, 뇌 안에 있는데, 이게 액티베이트 돼야지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데, 습득할 수 있는데, 이 필터들이 있으면은 막힌다는 거예요.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번에도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더 짧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좀 오래된 영상에서 작은데, 한 2, 3분 정도 될 겁니다. 2분인가? 더 짧게 했나요, 제가? 3분이군요. 한번 볼게요. I'd like to discuss one more hypothesis before we move on to literacy, and this is a very important one called the affective filter hypothesis. Research in language acquisition has concluded that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relate to success in language acquisition, and I'm going to list them here on your screen. One factor is motivation. Students who are more motivated do better in language acquisition. Those of you who study this know that it's a little more complicated than this, but this is a good approximation. Second, self-esteem. Probably the dominant concept today in popular psychology. Students with more self-esteem, more self-confidence do better in language acquisition. Third, anxiety. And here the correlations are negative. The lower the anxiety, the better the language acquisition. In fact, my hypothesis is for language acquisition to really succeed, anxiety should be zero. This has happened to you. Have you ever been in a situation, speaking a language that you may not speak very well, when the conversation gets so interesting, you temporarily forget that you're using another language? If this is happening to you, that's when you're acquiring. When your focus is completely on the message, what the other person is saying, and your anxiety is temporarily gone. Sometimes we call facilitative anxiety is okay. I don't believe in torture, but sometimes a little anxiety is okay. Language acquisition, though, is different. For language acquisition to succeed, anxiety has to be directed somewhere else, not at the language. Frank Smith puts it this way. For the child to develop literacy, the child has to assume that she's going to be successful. The way we integrate this into the theory is like this. If the student isn't motivated, if self-esteem is low, if anxiety is high, if the student is on the defensive, if the student thinks the language class is a place where his weaknesses will be revealed, he may understand the input, but it won't penetrate. It won't reach those parts of the brain that do language acquisition. A block keeps it out. We call this block the affective filter. Here's how it works. Somewhere in the brain, Chomsky tells us, is a language acquisition device. Our job is to get input into the device. So that's input here. Low motivation, low self-esteem, high anxiety, the block goes up, the filter goes up, and the input cannot get in. This explains how it can be that we can have two children in the same class.
both getting comprehensible input. One makes progress, the other doesn't. One is open to the input, the other's closed. Let me now try to summarize everything I've said in the last 10, 15 minutes or so, and I'll summarize it in one sentence, and we'll wonder why it took me that long. We acquire language in one way, and only one way, when we get comprehensible input in a low anxiety environment. 자, 그 읽기 혁명에 나오는 그 코트는 만들어진 거고요. 이게 진짜 코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effective filter가 있는데 이게 높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아이들이 그냥 지루해하고 불안해하고 막 자세가 위축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잘 안 들려요. 지시가 안 들려. 원장님이 하는 말들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왜 팝송을 제가 꼭 추천을 드리냐면 이 팝송이 effective filter를 낮추나요? Yes.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팝송을 꼭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흥미롭고 이해 가능한 인풋을, 그러니까 comprehensible input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넣을 수 있는데 팝송보다 더 좋은 게 있나? 이해할 수 있고 반복을 계속 해야지 이해를 하잖아요. 어렵지 않은 반복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근데 팝송은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노래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복을 계속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죠? 똑같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매일매일 반복하라 그러면 조금 더 힘들어 하는데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노래할 때는 틀려도 되는 느낌이 있어요. 선생님들. 그죠? 누가 노래하는데 틀린다고 뭐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근데 뭔가 책을 읽고 있다가 틀리면은 뭔가 되게 불안해. 틀릴까 봐. 근데 노래는 뭐 틀려도 돼요. 뭐 1절 하다가 뭐 갑자기 2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냥 머쓱하게 웃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이들이 틀려도 된다라는 게 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그 불러주시면서 일부러 틀려주시면은 또 도움이 돼요. 아이들이 막 틀렸다고, 선생님도 틀렸다고. 미안해. 그냥, 헷갈렸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면 아이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틀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강요되거나 압박받지 않습니다. 그쵸? 이 노래를 아이들이 좋아하면 그 원장님들이 그냥 아이들의 성향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럽지가 않고 그냥 아이들 성향상 재밌으면 계속해요. 그리고 잘하면 계속합니다. 그죠? 이게 그냥 아이들의 성향이에요. 팝송 하나를 외우면 그리고 팝송 하나를 이렇게 재미있게 그리고 액티비티까지 하면서 해서 외웠다.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다. 얘는 계속 부르고 다닐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부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학교에 뭐 그 탤런트 쇼 할 때도 쓸 수도 있고 뭐 가족 뭐 모임 때도 쓸 수도 있고 어디서든 끄집어낼 수 있는 무기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하나씩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자존감도 높이고 그리고 재밌는 액티비티와 함께하니 몰입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죠? 조금 후에 액티비티 시트들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게 결국에는 이 네 가지 부담스럽지 않고 컴프레hensive 작용하고 강한 압박받지 않고 이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팝송은 꼭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커리큘럼 이 분 단위로 어떻게 쪼개져 있느냐 60분 수업이라고 했을 때 저는 모든 수업의 시작을 팝송으로 시작했어요. 2시에 시작이다, 3시에 시작이다, 상관없어요. 몇 시 반이든, 그냥 2시 반이다, 2시 클래스는 시작은 무조건 팝송. 얘는 파닉스 반이다, 그럼 팝송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슈퍼 심플 송으로 하는 거죠. 팝송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명상의 시간 1분 하고, 이거 말씀드렸죠. 막 들떠 있잖아요. 팝송 부르니까. 그래서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 체크 휘리리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메인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서 메인 수업 1, 여기서 소리 영어를 하고 살짝 브레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원서로 넘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번에 쭉 갈 때도 있고요. 요거는 왜 처음에 이렇게 했었냐면은 아이들이 뇌과학적으로 집중을 오래 못 하잖아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짧게나마 브레이크를 주고 뭔가를 바꾸면은 아이들 뇌가 리프레시 된다라는 뇌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도 진행을 해봤던 적이 있고요. 근데
뭔가 25분 만에 끝내기가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쭉 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 처음에 요 세 가지 스텝은 어떤 수업이든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유딩이든 상관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팝송을 한 달에 오는 만큼 다 부르게 되고 숙제로 매일 내요. 그러면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30번에서 50번을 그냥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원장님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팝송 수업이라는 게 그닥 없어도 되고요. 한 달에 한 시간만 그냥 떼어서 오늘 TMI 한 것처럼 같이 아이들이랑 스토리 TMI 해주고 그다음에 그 약간 미닝 알려주고 뜻 알려주고 이렇게만 하셔도 30번에서 50번을 읽히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 노래를 부르게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소리 영어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나 지금 내 커리큘럼에 뭔가 안 맞다. 들어갈 구멍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팝송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팝송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맨날 부르고 한 번씩 부르고 간다. 요것도 부담스러우시면, 그럼 뭐 월수금만 부르고 간다. 시작하면 아니면 뭐 끝날 때 한번 부르고 한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실제로 이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내드린 대로 뭐 익스프레션 같은 것들 잡아주고 이런 것들. 음. 아, 아나스테시아 원장님이 데이비쌤 다음에 이스터 크리스마스 이벤트 원소 수업 액티비티 어드바이스가 가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액티비티, 이제 액티비티 시트들도 저희가 다 원장님들께 제공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레디에 어저께 스틸 더 쇼가 올라갔어요, 원장님들. 올라갔으니 그냥 오늘부터 숙제, 뭐 오늘부터이든 이제 이거를 이제 진행하실 분들은 매일 그냥 숙제 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매일 내고 특히나 한 가지 원장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원장님이 노래를 같이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노래에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내려놓고 하세요, 원장님들. 원장님이 노래 못 부르는 거를 아이들이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동기부여를 받아요, 아이들이. 아, 원장님은 막 노래를 너무 잘하면 그럼 애들이 주눅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못 불러주셔도 되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 같이 불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액티비티 넘버 원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워크시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four elements예요. 그래서 얘는 water, 얘는 wind, air, 그리고 earth 이렇게 네 가지 시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에게도 한번 물어보는 거죠. 너는 어떤 타입인 것 같니? 막 약간 옛날에 뭔가 캡틴 플래닛, 파워레인저의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요즘 애들 그런 것도 안 보겠지만. 그죠? 요걸 해서 내가 생각하는 Earth는 어떤 느낌인지 아까 그거는 사실 저의 interpretation이었어요. 그쵸? 근데 얘네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느낌일까? Fire일까? Water일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워크시트인데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단어들, Earth 할 때 생각나는 단어들을 쭉 나열을 해도 되고 뭐 그림 그리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해서 걸어 놓으시면 예쁘겠다 싶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액티비티인데, 이 엘레멘탈 뭐 음악 Steal the Show는 이제 완전히 완벽한 사랑의 곡이고요. 그리고 너가 주인공이 된다라는 곡이고요. 물론 그 안에도 엘레멘탈의 그 플러스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지만 영화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사랑, 존중, 그리고 나의 빛을 찾아가는 거. 이게 뭐 너무 저랑 엮었나 봐요. 제가 맨날 라이트, 데이빗 이렇게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샤인도 많이 나오고 반짝이는 것도 많이 나오고 파이어도 많이 나와요. 그 블루 파이어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내 탤런트를 찾고 나의 고유성을 찾고 그리고 거기도 한국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빠는 계속 엠버한테 이 가게 물려주려고 하고 엠버는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진짜 한국 사회에 그런 이슈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아직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elemental 그 네 가지로 나눈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엘리멘트인지를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봤어요. 실제로 피터 감독님이 이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참고를 했대요. 요거를 그리면서 엠버랑 웨이드랑 이런 것들도 했다고 해서 더 아이디어를 받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what you love라고 있고요. 왼쪽은. 그다음에 what you're good at. 음.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것들을 쭉 써보는 거예요, 애들이. 그다음에 너가 잘하는 거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면서 잘하는 거에 공통된 점들을 여기다가 다시 써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뭐를 잘하지 잘 못 쓰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막 20개, 30개 자기가 다 잘한다고 쓰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한 개도 못 쓰는 아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감이 오실 거예요. 아, 이 아이는 지금 요 부분이 이제 그 인지를 많이 못하고 자신감이 많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얘가 잘하는 거를 끌어올려 줘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 거죠. 맞아요. 현정 원장님, 맞아요. 이거는 아이들 하기 전에 우리부터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 버전이 따로 있어요. 요거는 애들 버전이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 이제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3개의 서클인데, 똑같아요. What you love, what you're good at, 그 다음에 what the world needs. 그러니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부방을 오픈을 했을 때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 제 공부방 아이덴티티를 찾았거든요. 그때는 꽤 오래전이어서 공부방 뭐 세미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뭐 그 흑반로 그때는 굉장히 조그맣게 세미나 진행하면서 했던 때인데 그런 세미나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근데 공방에 관련된 영상이나 책들도 많이 없어갖고 그때 유일하게 뭐 보미쌤 책밖에 없었고 그쵸? 그러다 보니 뭘 해야 되지 할까 하다가 비즈니스나 경제 뭐 그리고 뭐 요런 자기 개발 요런 책들을 참고를 하면서 제가 그 공부방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갔는데 그때 했던 게 요거였어요. 3개. 그래서 what you love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what you're good at 그리고 what the world needs. 이거를 제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 갖고 벽에다가 붙여놨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날 때마다 계속 썼어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리스트업이 다 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학원이라는 공부방이라는 안경을 끼고 필터 아웃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거는 공방에서는 전혀 뭐 irrelevant 하나, 이거는 못 쓰겠고. 이걸 쭉쭉쭉쭉 나누다 보니까 핵심적으로 중간에 있었던 것들이 사랑, 공감 뭐 이런 것들이었고 결국에는 IPO 영어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들이 여기 있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여기. 이 센터에 있는 걸 하고 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성공에 굉장히 가까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약간 컴플렉스 할 수 있는데 What the World Needs가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이들은 요 2개만 해도 될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요거는 예전에 제가 그 We're All Wonders 할 때 벤 다이어그램이 있었어요. 그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나에 대해서 쓰고 친구에 대해서 쓰고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른 점을 쓰고 공통점을 찾는 그런 액티비티도 있었습니다. 그쵸? 그거는 서로 알아가는 벤 다이어그램이었고 요거는 나를 알아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키가이라는 4번째 서클이 나오면서 이게 좀 한국에서 유명해졌죠. 그래서 요거는 원장님들 버전이기는 합니다. 근데 요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what you love, what you're good at, 그다음에 what the world needs, 그다음에 what you can be paid for, 돈이 되는 요 4가지를 하면은 진짜 되는 거죠. 근데 요거 2개만 연결이 되면은 이거예요. What you're good at 하고 what you love를 하면은 passion이에요, passion. 그리고 what you're good at 하고 이렇게 돈이 되는 걸로 하면은 profession입니다.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다 연결이 되는데 요것도 한번 원장님들께서 해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이키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찾아보신다면 그렇다면 학원도
그리고 원장님 학원을 넘어서 원장님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꽤나 사명을 뚜렷하게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라 감사하게도 찾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렸고 많이 힘들었었죠. 근데 잘 찾아서 감사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직업은 계속 바뀔 수는 있으나 제 사명은 바뀔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제 사명 스테이트먼트는 늘 말씀드리지만 to light the minds of children so that they can grow up to be the light of the world. 이게 저의 그냥 인생 사명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뭐 직업은 바뀔 수도 있고 일하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뀔 수 있겠지만 목표는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음. 가만히 멈춰있게 못하게 그런가요? 아,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아니, 레디를 지금 그만둔다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시장님? 저 레디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너무나 좋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마지막으로 좀 이제 랩업을 하자면 오늘 좀 이제 컨텐츠가 길어져 갖고 제 직업이 바뀐다고 하는 거는 제가 70이 돼서도 레디에서 일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직업을 가질지는 그때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역시 아이들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을 거다. 그런 말투입니다. 80이죠, 80. 좋아요.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steal the show예요. elemental하고. steal the show. 무슨 뜻이죠? 어,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원장님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음에 강사 시작을 했을 때 16년, 17년 전이요. 그때 제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수업의 주인공 나다. 선생님표 영어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업 준비를 했는데 네가 이거를 지금 자고 있어? 집중을 안 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강사를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부끄럽죠. 그때 생각하면. 그랬는데 관점이 시프팅이 되면서 수업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구나. 아이들이구나. 그래서 얘네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게끔 수업을 짜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아이표 영어라는 단어를 만들게 됐어요. 실제로 아이표 영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참 엄마표 영어가 막 난리여갖고. 그래서 아이표 영어라고, 슬로건을 정하고, 라하 잉글리시를 열었죠. 그리고, 워터였어요. water. 굉장히 감성적으로. 그런데, 원장님들, 제가 라하를 공부방을 오픈을 했을 때, 제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말렸습니다. 선배 원장님들이, 너무 이상적이다. 너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커리큘럼, 운영 스타일은 너무 이상적이라서 안 될 거야. 그리고 이름도 너무 길어. 라이트하우스 잉글리시. 6글자. 너 나중에 학원, 잘 돼서 학원 나가면은 이거 간판 6개 해야 돼? 막 그러면서. 근데 뭔가 좀 많이. 음. 그러나 밀고 갔어요. 라이트하우스 잉글리시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수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작을 안 하고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톤다운 해야겠다라고 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고 그래서 지금 늘 교육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 원장님의 색깔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그 액티비티를 좀 그냥 프린트해서 예쁘니까 프린트해서 그냥 놓지만 마시고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나와 데이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알아가는 시간. 정말 원장님은 뭐 좋아하세요라는 질문을 제가 던졌을 때 바로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원장님들이 엄청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물어봐도 대답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고 계신가요, 요즘? 이런 질문이 참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장님께서 지금 그 수업을 하심에 있어서 원장님의 색깔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를 찾았을 때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비교하지 않고
정말 자신감 있게 수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그거에 따라오는 어머니들이 생겨요. 그 원소와 그 엘리멘트와 비슷한 어머니들. 그리고 엘리멘트가 다르지만 동, 동기화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이 Steal the Show를 하시면서 아이들을 좀 다르게 한번 보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가사가 남자, 여자, 엠버하고 웨이드의 사랑 이야기지만 어, 아이들 바라보는 시선이 될 수 있거든요. 음. 가사만 돌려서 생각하는 사람만 바꾸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당연히 그 자료는 댓글로 그 인스타그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댓글에 다 코멘트 달아드리고 DM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댓글에 원장님들께서 그냥 뭐 좋았어요 뭐 이런 것만 해주지 마시고 진심으로 오늘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장님께서 느끼셨던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걸 읽으면서 제가 힘을 얻는 것도 있는데 또 다음 그 강의에 아이디어도 얻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더 추가를 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얻으니까 진심 어린 피드백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수요일에서 목요일에 DM 확인하기. 요것도 제가 fire이면은 바로 그냥 오늘 쏴드릴 텐데 제가 그냥 설렁설렁 좀 얼어여서 저를 지키기 위해서 약간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렇게 약간 텀을 두는 겁니다. 느릿느릿한 저도 이해해 주시고요. 네네네. 요것도 그냥 저임을 인정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고요. 비겁한 변명이었습니다만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네네. 세라 원장님이 수업 전에 눈치 게임하고 지는 친구는 Teacher is the most beautiful in the world 말하기 시키면 아이들 까르고 웃으면서 수업 시작합니다. 웃으면서 수업 시작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팝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팝송을 부르면서 애들이 우울할 애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좋습니다. 팝송 수업 유용성을 언어 교육 이론에 입각해 말씀해 주신 거 깊이 있고 좋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이론적으로 더 뭐 파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뭐, 깊이보다는 진짜 그냥 현장에서 그 경험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좀 풀어드린 것 같고, 어, 영화를 이렇게 푸시다니, 기승전 아이. 제 강의가 좀 그래요. 맨날 사랑 얘기하고 아이 얘기해갖고, 뭐, 식상해 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겠지만, 좋습니다. 네, 미정 원장님. 저는 좀 느릿느릿해서, 늘 뒷북치는, 사람이지만, 그거 역시도, 저도 파이어가 좀 있어야죠. 네. 앞으로 좀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원장님들. 그러면 오늘, 너무 길어졌어요. 막 TMI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2주 후에, 다음 수업은 원서네요. 그쵸? 원서 수업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점심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